2022년 9월 예규 판례입니다. 자, 첫 번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상생임대주택 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인데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자,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거주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표 2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거주기간 2년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자,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예규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2019년 2월 10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 분양권의 종전규정 적용 여부입니다. 자, 먼저 2019년 2월 10일 개정 내용은 자, 평생 한 번만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고, 자, 부칙에서 개정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했거나 개정일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횟수 제한 없이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 BC를 자, 개정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서 취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일반 주택 A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고, 자, 준공된 B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을 생애 최초로 적용받았습니다. 그 후에 자, 대체주택 으로 취득한 C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자, 부칙 규정이 적용받을 수가 없어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2019년 2월 12일 전에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 분양권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위 사례에서 주택분양권 B와 C는 부칙에서 보면은 개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자, 개정일인 19년 2월 12일 현재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B와 C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 B, C가 완공된 경우에 B를 종전주택 B는 특례를 적용되겠지만 신규 주택인 C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자진말소의 경우에 의무임대기간 계산입니다. 자진말소의 경우에 의무임대기간 2분의 1 이상을 임대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때 임대 개시 시점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고 자, 가로 안의 내용이 핵심인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임대를 개시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해서 의무임대기간 2분의 1 이상을 충족했는지 따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같은 과세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합산신고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당연히 합산신고해야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합산해서 신고할 경우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합산 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산출세액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감면세액도 합산 시에 변경되고 또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어느 자산에서 받을지에 따라서 산출세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합산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참고로 감면소득 외에 양도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특법 99조 3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5월 15일 주택건설사업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조특법 99조 3에 신축주택 감면 기간 내에 들어오고, 자,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감면 배제 대상에 고가주택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해당 예규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당시에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고급주택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 당시에 고급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AND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주택 전용 면적이 1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의 경우에 고가주택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6억 원을 초과하지만 주택 전용 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감면 배제 대상인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다주택 중과 배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종합소득세율보다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서 감가상각을 한 것이 오히려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6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해서 감가상각비가 너무 과대됐다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를 하고, 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수정된 감가상각비로 해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원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효력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당초에 필요경비로 산입했던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위 사례에서 부가제척기간이 경과한 2010년부터 2014년도에 대한 수정신고는 납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는 환급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위 심판례에서 내용은 없지만 10년부터 14년도까지만 효력이 없고 15년도와 16년도는 두 개 년도는 제척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수정신고된 것으로 보이고, 그 수정신고된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를 받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의 특례로서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신축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을 해야 됩니다. 신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되고, 이 경우를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에 종전주택이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건에서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가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4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요 4가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일부 세대가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3항에 대한 내용인데, 임대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돼서 임대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 및 자동 말소 시에는 거주주택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직권 말소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해당 예규에서는 자진 말소나 자속 말소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은 민특법 부칙 5조 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특법 부칙 5조 1항을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20년 8월 18일 당시에 장기 임대주택 중 아파트,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인 2020년 8월 18일 전에 이미 멸실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민특법 부칙 5조 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동 자진 말소일로부터 거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즉 주택 플러스 주택에 대한 특례인 155조 1항이 적용됩니다. 이때 중복 허용기간은 작년 21년 5월 25일 예규의 세부 집행 원칙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비과세 판단 시에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특례가 적용될지 여부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위 사례의 경우에 취득 당시에는 주택 플러스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 플러스 분양권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케이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3항, 즉 주택 플러스 분양권 특례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취득 당시에 분양권 플러스 분양권이어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156조의 3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토지 등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자,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 감소된 토지 부분만 현물 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 전체를 현물 출자로 봅니다. 자, 사실관계와 질의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거주 기간 계산 방법입니다. 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비과세 판단 시의 보유 기간은 통산합니다. 자, 다만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따라서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만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임의 경매로 동일세대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서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해서 비과세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조정 대상 지역 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 요건 적용 여부입니다. 먼저 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하는 주택은 거주 기간 2년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취득일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자, 무주택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매각 허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이날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서 자, 해당 일에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 각각 한 채씩을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에서 한 채를 별도 세대에게 증여하고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일괄 양도가액 안분 문제인데, 자,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괄 양도 시에 구분기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인정합니다. 자, 두 번째, 구분기장하지 않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구분기장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봐서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위 심판례에서 일괄 양도 시에 각 자산별로 30% 이상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자, A, B, C 자산을 일괄 양도했는데 A 자산과 B 자산은 구분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자, C 자산이 구분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났다면, 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때는 자, C 자산만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 A, B, C 안분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봐서 A, B, C 자산 모두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 제5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업 시행 기간 중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에서 자, 그 문구상 대체주택으로 특례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자, 사업 시행 기간 중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요건이 복잡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고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 완공 전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신축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자, 요 요건 중에서 자, 네 번째, 신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심판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 5항은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적 2주택자가 사업시행 인가 중에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해당 내용을 보면 종전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 대상 주택 B를 취득한 경우 이때 대체주택
C를 취득하기 전에 종전주택 A를 양도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돼서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 재건축 대상 B에 사업시행 인가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취득한 대체주택 C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사업시행 인가이 현재 2주택이긴 하지만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주택 A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해서 비과세 받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 사업시행인가요? 현재 일시적 2주택자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자, 가산세에 관련된 내용인데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이때 증축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신축하고 그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해서 취득가액을 감정가나 환산취득가액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 감정가,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때 양도 차손으로 산출수익이 없는 경우라도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1세대 1주택이긴 하지만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가산세 대상은 자, 건물 중 고가 부분에 한정해서 가산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 전체 환산취득가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2월 10일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자, 개정일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0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에 한해서 평생 한 번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당초 증여자가 개정 전에 취득을 했고 개정 후에 독립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어차피 세대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9월 예규 판례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